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와 가상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이 주제를 잡고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앞서 러시아 출신의 미국인 과학자 소설가인 아이작 아시모프가 그린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그 2020년경에 달하는 요즘 이 시대에는 완벽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공중부양 자동차, 그리고 자유로운 우주 여행 등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측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죠. 이 예상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우리 이 현실 세계는 실제로는 기계 문명의 발전보다는 정보통신 기술, 정보통신, 양자 컴퓨터 같은 그런 정보통신, 현재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이동통신이나 이런 기술들이 훨씬 혁신적이다. 이긴 한데 외체 미디어들이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도 그렇지만 2030년경에는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붕괴될 것이다. 유튜브 같은 대한미디어가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네,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가상현실과 유튜브를 돌아보면 유튜브의 컨텐츠 중에 지금 아주 작은 분량이 가상현실 VR 컨텐츠로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는 우리가 유튜브 앱으로 지금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VR 가상현실 컨텐츠는 향후적으로 봤을 때 영상 컨텐츠의 비율에 비해서 많이 확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가상현실의 어떤 기초를 한번 돌아봐야 될 텐데요. 현재 가상현실의 기초는 사실 게임입니다. 게임은 가상 시뮬레이션 그 공간을 스크린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는데요. 이 RPG 게임, 그 대표적인 예가 RPG 게임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RPG 게임에 보면은 이 퀘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퀘스트. 그래서 이제 뭘 시키는데, 이게 무협을 기반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항아리를 채워오세요. 그래서 물 항아리를 채워오니까 또 항아리를 저기 가서 또 채워오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19개의 물 항아리를 채운 거예요. 너무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그 이후로 그냥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래서 RPG 게임과 나는 잘 맞지 않는구나, 대충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열풍을 몰아친 그 GTA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GTA 게임은 이 게임은 조금 새로워요. 제가 많은 시간을 해본 건 아닌데, GTA 게임은 이 자유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바버샵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그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총기가 필요하면 총기도 사고, 또 심지어는 거기 안에 스트릿바도 있어서 스트릿바도 가서 이렇게 술도 마실 수 있고, 이런 자유도가 매우 높아요. 바다에 가서 수영도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자유도가 높기도 하지만 그 내부에 이제 만들어진 그 가상 세계가 그 로스앤젤레스를 모델로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너무 그 구현이 잘 돼, 실제 같이 구현이 잘 돼 있고, 그 크기, 그 데이터도 너무 방대해서 제가 이 GTA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스크린에 투사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상현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그 시각기어, 이렇게 이제 그 눈에다 쓰는, 그리고 이제 촉각적 그 터치 기어를 통해서 사실과 같은 오감 체계를 느끼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VR 기어의 원리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VR 기어,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 눈에다 쓰는 그 기어는 이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눈에 투사각이 있습니다. 투사각, 이 안에 내각이 60도가 나오는 투사각과 이 시야각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사람의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물체를 관찰할 때 입체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는데, 이 VR 기어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이것이 이제 홀로그라피 원리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느끼는 입체감은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가지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증강 현실이 등장을 했는데요. Augmented Reality, 뭐 Discuss, 이게 뭐가 추가되는 어떤 현실인데 이게 뭐 내용 그렇습니다. 우리 실제의 이 현실과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는 형태죠. 이제 그 대표적인 구현 사례가 구글의 글래스. 우리 구글 글래스 쓰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물체를 봐도 그 물체에 대한 정보, 상품의 정보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그 안에서 이제 전송이 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보고 포켓몬고라는 게 그 게임이 가장 그 증강현실이 구현된 어떤 게임의 형태예요. 우리가 카메라를 현실에다 갖다 대면 가상의 물체가 드러나서 우리가 그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포켓몬고도 그 증강현실의 일환이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얼굴 인식 앱이 있습니다. 이제 내 얼굴이 코알라로 바뀌고 얼굴이 다른 캐릭터로 바뀌고 그런 엔터테인먼트 앱이 있는데 얼굴 인식 앱도 현실의 데이터에다가 부가적인 그 가상의 데이터를 구현하는 일종의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혼합현실, Mixed Reality, Cross Reality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요즘에 나오지 않는 기술이에요. 이제 앞으로 구현될 기술인데 이게 뭐냐면 현실과 구분이 되지 않는 아주 현실에 가까운 가상현실이 동시에 구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일종의 기어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정말 제가 실제하고 구분할 수 없는 가상의 캐릭터가 출연해서 저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애완동물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건데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는 다양한 센서 기술이나 양방향 반응 기술 같은 것들이 수반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기반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의 가상현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재밌어요. 확장형 가상현실. 뭔가 확장이 됐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알아보기 앞서서 이제 2008년도에 UC 버클리 신경과학 연구소의 잭 갤런트 박사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기억을 영상으로 송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잭 갤런트 박사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인간의 상상이나 꿈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영화 같은 것으로도 제작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그 공상과학적인 이 내용이 아주 10년이 더 된 2008년도에 발표가 됐었어요. 이 얘기를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인간의 오감 체계를 신호 정보 형태로 외부에서 유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을 영상으로 송출하고 마치 우리 기억이나 인격 같은 거를 하드디스크에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우리의 감각이나 인식도 외부에서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가설이 가능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즘에 나온 그 블랙미러라는 영국의 그 공상과학 시리즈가 있는데 블랙미러 3에 그 스트라이킹 바이퍼스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격투 게임이 등장하는데 이게 아주 새롭습니다. 외부 전자신호 센서를 통해서 이 관자놀이의 센서를 통해서 그 신호를 주입하게 되는 가상 게임이 출연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구현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데 이런 이론하고 부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우리 외부의 전자신호가 이 감각체계의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는 격투 게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주 건장한 남자 둘이 등장을 해서 격투 게임을 하는데 이게 너무 그 격투 게임 안에 몰입을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촉감, 느낌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적이고 이게 너무 자기가 캐릭터를 입은 모습도 너무 실제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격투 게임을 하다 말고 느닷없이 이 두 친구 캐릭터로 가장한 이 두 친구가 게임 안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네, 아주 황당한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있는 분은 블랙미러를 찾아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현실감을 주는 프레임이 초당 60프레임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40배로 증가를 시켜가지고 초당 2400프레임 정도를 외부에서 주사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확장형 가상현실, 이 외부 전자신호로 인한 그 가상현실이 1시간을 통해서 40시간, 40배에 이르는 40시간의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 예를 들면 40배가 아닌 100배를 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생 전체에,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경험치도 가상현실로 체험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겠죠. 스웨덴의 과학적인 철학자, 과학적 기반을,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철학자 중에 닉 보스트롬이 내놓은 가상 시뮬레이션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세계와 가상현실 이론에 대한 그 상관관계를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이 재밌는 사실, 이 가상 시뮬레이션에 세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실제와 구분할 수 없는 가상현실을 구현하지 못했다. 두 번째, 우리는 실제와 같은 그 가상현실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설은 우리는 이미 실제와 같은 가상현실 안에 있다. 네, 이 전제를 잘 살펴보면은, 이 가설의 전제를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가 붕괴되면 세 번째 전제가 가설이 성립이 됩니다. 네. 현실과 같은 가상현실에 이미 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 과거의 그 장자의 나비의 꿈이 이제 떠오르는데, 나비가 꿈을 꾸어서 장자가 되었다. 장자가 꿈을 꾸어서 나비가 되었다. 헷갈리는데요. 구글의 어원이라고 하는 구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1940년에 미국인 수학자인 에드워드 카스너가 발표한 수학과 상상, Mathematics and Imagination이라는 그 저서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고대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그 모래 입자를 통해서 이 근간으로 해가지고 우주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했는데요. 그 십진법의 1과 0의 100제곱, 이런 천문학적인 수치로 우주의 크기를 가늠해 보려고 했습니다. 우주의 어떤 실체를 파악하려고 했던 이 개념을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에드워드 카스너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구글은 또 이제 사회적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마라. 네, 사악해지지 않는 기업. 네. 구글의 한번 정책을 보면은, 그래서 이 검색 엔진은 프레드 정책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EAT, EAT, 네. Expertise, Authoritativeness, Trustworthiness, 전문성, 인증 권위성, 그 다음에 신뢰성, 이런 요소들을 도입해 갖고 사용자에게 가장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글의 검색창은 이 광고나 이 스팸 같은 정보를 최대한 배제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들고 있는 이 사악하지 않은 세르게이 브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르게이 브린과 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절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세르게이 브린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보면 굉장히 심성이 착하다. 네, 사악하지 않는 세르게이 브린, 심성이 굉장히 착한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세르게이 브린에게 일론 머스크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경고와 권유를 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미뤄달라, 재고해달라, 이런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세르게이 브린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개발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은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슈퍼 연산을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네, 인간이 창의력을 만드는 사고의 과정과
아주 유사하죠.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유튜브도 이런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데이터가 과연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 이렇게 로브맨의 모습, 로브맨이 말하고 있는 이 음성인식화된 데이터들, 그리고 인간지성의 혼합체라고 하는 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을 내포하고 있는 유튜브 전체의 컨텐츠는 향후 구글의 인공지능의 기반 빅데이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예측이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인가, 감정과 지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감정이라는 것을 돌이켜 보면 이 감정은 우리 인간의 뇌에서 일으키는 화학적인 반응입니다. 뭐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 아드레날린. 의학자들은 이런 화학적인 물질을 외부에서 주입해서 우리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치료하는데 활용을 하죠. 얘기를 해보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은 사고와 사유의 산물을 우리가 보통 지성이라고 하는데, 이 지성은 인간이 추구하는 진리를 계속 추구하는 일종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세상은 무엇인가? 실제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간은 이것을 인문철학이나 종교라는 학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 중에 인간과 같은 형태로 그런 특징 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이런 의문이 발전을 하니까 예측되지 않은 공포가 마련이 됩니다. 천재지변은 보통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커다란 공포감을 줍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무지에 의한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왜냐?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사리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인공지능과 로봇, 이렇게 예측되지 않은 이제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기술적 특이점이 도래한 하이테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를 정확히 아는 분별력, 실제를 분간하는 분별력일 것 같아요. 그것을 실제를 알기 위한 분별력에는 당연히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적인 입증을 통한 물질 세계의 해석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우리 자체가 갖고 있는 의식 혹은 우리의 인식, 이 자체를 우리는 실제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브맨의 메시지는 이 하이테크 시대에 맞는 우리가 지식과 이 지성, 인간만의 지성으로 무장한 우리만의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브맨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을 속이고 있는 역정보를 경계해야 된다. 다양한 정보 안에서 진실과 거짓과 제대로 된 것을 가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인공지능과 유튜브, 가상현실에 대해서 간단히 둘러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캐주얼하고 가벼운 주제,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